여러분은 벼락거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부 말 믿고 집 안 사고 기다렸다가 오르는 집값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도 집값 정상화 한다던데 이번에는 혹시 진짜 다르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가만히 계시는 분들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듣기 좋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사실, 앞으로 집값이 왜 오를 것 같은지 말씀드릴게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집값을 잡겠다. 집값 자신 있다. 이전에 두 번의 민주당 집권 때도 없었던 정책들을 만들어내면서 겁을 주니까 당시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겁먹고 팔거나 무주택자들은 집을 안 사고 떨어지기를 끝까지 기다린 경우가 많았거든요.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그 당시 누구라도 고민했을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그때 집을 팔고 엄청 후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집값은 잡으려 할 때마다 오히려 더 폭등했어요. 과연 왜 폭등했을까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던데 이번에도 똑같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기 힘들 것 같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온갖 규제에도 집값이 오를 것 같은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돈 풀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땐 돈을 상대적으로 많이 풀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민생회복 지원금이다, 전쟁 때문에 돈을 푼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맞다 틀렸다의 문제라기보다는 돈이 많이 풀리니까 모든 상품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중 대표적인 게 집값이고 애초에 규모가 크니까 같은 비율로 올라도 더 크게 체감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풀게 되면 내 집값도 올라갈 확률이 높겠다고 알고 나서 집을 사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꼭 대비를 하셔야 돼요. 온갖 규제에도 집값이 오를 것 같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입주 물량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수도권 입주 물량이 집계 이래로 가장 적은데요. 그래프를 보니까 겪어보지 못한 정도로 입주가 너무 적어서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입주 물량이 적은 건 과거 10년간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 시절에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게 막으면서 지금 입주할 아파트들이 없어진 거예요. 10년 동안 약 390곳 정도 개발 예정지들이 취소됐었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가를 또 밀어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권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호의적이지가 않아서 앞으로의 입주 물량도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집값이 오르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전세 월세 가격이 폭등해서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생겼거든요. 규제에도 집값이 오를 것 같은 이유 세 번째는 부동산 정책 때문입니다. 역대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으로 전세월세 물량이 엄청 크게 줄었거든요. 자료처럼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 표는 정권 출범 이후 전세 매물 숫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세 매물이 절반으로 줄었고요. 이게 집값을 잡겠다고 정책을 만들면 그 정책들이 오히려 전월세 물량을 줄이게 되고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전월세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매매가가 폭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 나온 정책들은 이전 민주당 정책들과 같은 정책들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종부세, 양도세 중과, 그리고 그 결과로 현재 전세 매물은 심각할 정도로 없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다주택자는 전세 공급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많아지면 전세 가격이 안정되고 집값도 안정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전세가 줄어들고 전세 가격이 오르고 집값이 오를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을 보면은 과거에 반복됐던 부동산 정책들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그리고 왜 앞으로 올라갈 것 같은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저는 조금 답답한 게 자본주의에서 집을 산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왜 고통받아야 하는지, 왜 투기꾼으로 몰려야 하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는 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인, 대통령, 나라는 여러분을 절대 책임져 주지 않고 책임질 수도 없어요. 내가 판단하지 않고 이런저런 얘기에 휘둘린다면 우리 가족이 전세 월세로만 살다가 내가 살던 지역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잘 생각해 보셔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집값은 꼭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이상적인 당위성 말고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잘 확인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할 중요한 순간이에요. 오늘은 얘기가 조금 무거웠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재테크 생활을 항상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만 모아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